한국의 매운 음식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매운맛 열풍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지금 영상으로 저희 비춰드리는 분, 한복을 입고 계셔서 굉장히 또 눈에 띄십니다. 마이 씨, 저희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에스토니아에서 한국으로 이사 온 지 1년 반 된 준양현. 한복 입고 전 세계를 다니고 있는 김치 사랑하는 유튜버 김치귀신 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춘향현, 그러니까 미스 춘향 대회에서 이번에 우승을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처음으로 최초 외국인 춘향. 최초 네. 외국인 춘향.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다뤄드리기도 했었어요, 저희가. 특별하게. 그러셨군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K푸드 이 매운 음식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박정규 평론가. 일단 K푸드 잘 나가는 건 알고 있었는데 특히 매운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농수산물 1분기 수출액이 3조 4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10% 이상이 매운 것들입니다. 특히 라면이 중심에 서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K푸드의 중심이 매운맛의 중심을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매운맛은 다른 나라랑 좀 다릅니다. 다른 맛은 그냥 맵다 이 정도인데 우리 맛은 그게 아니라 매운맛에 감칠맛에 단맛이 섞여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예, 섞여 있고 저희가 라면이 이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데 라면을 봤을 때 라면의 스프가 아주 핵심적인 사항인데요. 라면 스프가 20가지 이상의 재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은 매운맛, 또 중간 부분은 감칠맛, 뒤에 부분은 단맛. 이 핵심 사항 때문에 맛을 먹을 때 매운맛인데 계속 먹게 된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화시키기 때문에 매운데 계속 먹게 되는 이런 것들이 한국 음식의 특징인데 특히 매운맛의 특징이 그런 데 있고요. 다른 나라의 매운맛과는 다르죠. 예를 들면 중국은 얼얼하게 먹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이나 인도 이쪽은 확 올라갔다 떨어지는 맛인데 우리는 지속되는 쭉 가는 오래된 단맛 이런 것들이 있죠. 아니 그러니까 매운맛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의 매운맛은 감칠맛에 단맛까지 있다. 저도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처음 듣는 얘기긴 한데 그런데 에스토니아에 계셨을 때 한국의 매운 음식 좀 드셔보셨어요? 네, 드셨어요. 너무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맵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한국에서 안 매운 음식인데 그거 바로 김치. 김치 엄청 유명해졌어요. 왜냐면 건강한테도 좋고 그리고 우리 엄마도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어머니도 좋아요? 네, 엄마도 좋아요. 그리고 제 친구들 그리고 저도 김치를 담겨요. 알아서 혼자서. 그렇구나. 왜냐면 마트에서도 김치채 팔려요. 옛날에 안 팔았는데 근데 너무 안 매워서 우리 직접 담겨요. 더 맵게. 그 정도로는 안 매워서 더 맵게? 네, 더 맵게 좋아하니까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사실 요새 유튜브에서 저렇게 김치 만드시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이름도 김치귀신 마이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도대체 왜 이렇게 김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맛있으니까 김치 맞으면 뭐가 이상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너무 맛있으니까 좋아요. 그렇군요. 정말 그야말로 입맛은 한국 사람이 다 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에스토니아에서도 매운 라면도 유명해졌어요. 에스토니아에서? 네, 마트에서 어디든지 다 한국 라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에스토니아에서 그런 라면 먹을 때 좀 맵지 않아요? 에스토니아 사람들한테? 처음엔 매운데 근데 그러니까 신기해요. 뭔가 신나지고 또 먹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맛도 여러 개 있으니까 많이 먹게 돼요. 어린애들이랑 또 되게 유명해요. 아니 사실 그런데 아까 잠깐 중국의 얼얼한 매운맛, 그러니까 마라맛 요새 사실 유명한 거 있는데 한국만 이렇게 매운 음식이 있는 건 아닐 텐데 전 세계가 유독 이렇게 한국의 매운맛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매운맛은 사실은 다른 데는 향신료 중심의 매운맛인데 한국은 김치라는 걸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김치는 사실 반식량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밥과 김치가 핵심 사항인데 이 김치는 고춧가루를 들여오면서부터 완성 체계가 잡혔거든요. 한국의 매운맛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매운맛을 위한 향신료가 아니고 배추의 단맛과 그죠? 그다음에 그걸 밥을 먹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발달하게 된 조건 중에 하나는 소금이 부족한 시기에 고춧가루가 더해지면서 완성시킨 게 있거든요. 한국의 매운맛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맛, 그다음에 감칠맛, 매운맛이 복합적으로 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향신료가 아니고 밥과 함께 먹는
보조 반찬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군요. 이게 가장 큰 핵심 차이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클래스가 다른 매운맛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인의 이 매운맛이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민족이 매운 음식을 먹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우리나라의 역사, 뭐 반만년 역사, 5천년 역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매운 음식, 특히 고추를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고추, 지금 우리가 먹는 고추를 본격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곳은 주로 이 라틴 아메리카 쪽입니다. 네. 그래서 멕시코 음식도 이제 매운 음식이 유명하죠. 근데 이 라틴 아메리카에 있던 고추를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방문을 해가지고 들여온 다음에 그게 퍼져서 아마도 일본으로 건너갔던 것이 조선 중기 이후에 조선으로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고추에 관련된 전설 같은 거 보다가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네.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싫어해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네. 먹으면 죽는 독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고추를 한국에다 많이 퍼뜨렸는데 예. 조선 사람들은 그거를 맛있게 먹고 있더라라고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뭐 이런 보통 민족이 아닌 네, 그렇죠. 네. 이런 전설도 있고요. 조금 더 진지한 기록으로도 조선 중기쯤에 나온 조선시대 사람들이 남긴 글을 보면 고추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이거는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그 열매를 보는 관상용이다. 네. 그거를 먹으면 너무 위험하다.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했던 기록도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맛에 점점 빨려들면서 매운맛에 점점 적응되기 시작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지금처럼 이 정도로 매운맛을 좋아한 것까지는 더욱더 별로 오래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요? 2010년대 중반에 서모란 선생님이라는 분이 연구한 논문을 살펴보면 네. 1930년대만 하더라도 배추 한 포기당 고춧가루 소비량이 한 6g도 채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오, 그래요? 네, 그런데 2010년대에는 이것이 70g 이상으로 늘어가지고 네. 거의 한 10배 정도? 한 7, 80년 사이에 10배 정도 고춧가루 사용량이 늘게 되었으니까 고추가 우리가 점점 익숙해지면서 또 현대에 들어와서 고추를 키우는 게 좀 쉬워지면서 고추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그런 흐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50년대, 60년대 뭐 당시에 떡볶이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땠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좀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매운 음식을 좀 본격적으로 즐겨보자라고 하기 시작한 게 딱 보면 우리 대한민국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1950년대 무렵부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은 이 신당동 떡볶이 이런 거가 생긴 시점도 20세기 중반 정도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매운맛을 향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1980년대에는 매운 고추의 상징이죠. 청양고추 품종이 유일웅 박사 연구팀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군요. 그러니까 청양고추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된 것도 불과 이제 80년대부터니까 뭐 청양고추보다 내가 더 나이가 많다 이런 분도 사실은 대한민국에 많이 계신 거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게 매움이 좀 또 다른 한 층위로 올라서게 되기 시작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아시안 게임 올림픽 전후해서가 아닐까라는 의견도 좀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서 세계의 다른 나라들하고 우리나라를 좀 많이 비교를 하게 되고 한국인의 음식으로 좀 개성 있는 거 외국에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 한국인의 맛은 매운맛이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그런 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소개하다 보니까 먹어보니까 또 맛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80년대 이후로 더 매운 음식들이 한국의 상징으로 좀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청양고추의 역사가 저렇게 짧은지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국처럼 이렇게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나라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화하기 좀 어렵지만 공교롭게도 한국, 베트남, 멕시코, 중국 이런 나라들이 다 매운맛을 아주 좋아하는 나라들이고 인도까지 포함해서요. 되게 신기했는데 사실 이제 충칭이라는 곳이 화거라고 우리 들어봤을 겁니다. 엄청 맵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일주일 동안 화거를 계속 먹고 충청에 다녀봤는데요. 한 3일 지나면 몸이 뜨거워서 못 다닙니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륙에 있는 더운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열치열로 그쪽에서는 충청에서 화거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더운 나라들도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먹는 게 하나 있고요. 아니면 또 겨울에 습한 지역들 이런 것들도 많이 먹고 한국이나 충칭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들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발달해 있는 거죠, 보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쭉 이제 어떤 통계를 내보면 이분들이 어떤 그 자기들의 고통,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매운맛을 먹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 역사적인 뭐 이런 것들. 실제로 그 마오쩌둥이 후난 사람인데 중국에서 가장 매운 지역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 혁명의 맛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니까. 혁명의 맛. 먹고 힘을 내서 싸우자.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네.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매운 고통을 이겨내보자. 그렇죠. 그런 또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사실요 요즘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꼭 언급하시는 단어가 바로 있죠. 맵부심. 그래서 저희가 매운 음식을 잘 먹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뜻하는 말인데 패널분들한테 테스트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테스트인데요. 일단 평론가님, 저 5가지 중에 3개 이상이면은 맵부심 좀 부릴만 하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몇 개 해당되세요? 전 4개 정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4개요? 예. 그러니까 뭐 해당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먹는 것 같고요. 예. 냉장고에 후추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후추가 있고요. 그다음에 맵기 선택은 보통만 이상은 항상 하고 있죠. 네. 근데 매운데 안 매운 척을 많이 해봤죠,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남해 그 이동 출신인데 예. 남해 그 마늘 산지입니다. 어. 올해부터 매운 거 많이 자랐기 때문에 좀 잘 먹는 편인데도 네. 아주 고통을 아주 안 보이려고 나는 괜히 강한 사람이야. 네. 이런 게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곽재식 작가는 몇 개 해당되세요? 저는 아까 본 걸로는 3개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3개요? 네. 사실은 저는 2개밖에 해당 안 되는 줄 알았는데요. 네. 마침 최근에 그 왜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는 그 소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최근에 샀습니다. 왠지 그게 어.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냉장고에 매운 소스가 있다가 딱 충족이 되는 바람에 저 일주일에 1회 이상은 매운 거 먹는 것 같고요. 예. 매운데 안 매운 척하기 거의 항상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3개에 해당돼서 저도 모르게 맵부심이 생겨버렸습니다. 아니 그럼 두 분 다 맵부심이 있는 건데 자, 마이 씨께 여쭤보면은 이렇게 좀 맵부심 부리는 한국 사람들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진짜 매운 음식? 네. 저한테 저 이제 춘향 선발대회 준비할 때 다른 춘향이들이랑 같이 다른 춘향. 네, 춘향이들이랑 한국 여자들이랑 네. 같이 있었는데 그 물어봤어요. 이거 끝나면 뭐 먹고 싶어요? 다들 매운 배달 떡볶이 먹고 그래요? 싶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엄청 매운데 어떻게 그런 거 먹지? 한국 사람들 근데 보면은 스트레스 풀려고 매운 거 많이 맞아요, 먹잖아요. 근데 진짜로 스트레스가 풀리시는 것 같아요? 매운 거 드시면 어때요? 더 스트레스 생긴 것 같아요. 더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네, 근데 김치는 저한테 안 매워요. 그래서 그거 빼고. 그러시군요. 자, 그런데요. 맵부심을 부리려다가 큰일 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퀴즈가 숨어 있습니다. 보면서 풀어보시죠. It's like a fire. Got him! 아니 뭘 먹고 있는데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가 가려놨는데 도대체 뭘 먹고 저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네, 뭘 먹고 이렇게 괴로워했느냐? 바로 과자입니다. 과자요? 네, 과자 중에서 일부러 이렇게 맵부심을 부리기 위해서 특별히 매운 과자를 개발을 해가지고 네. 보통 과자 포장 하나에 과자 1개 정도? 요 정도 들어있어가지고 한 입만 먹어보라라는 식으로 나오는 건데 네. 세상에서 제일 맵다라고 해가지고 한때 이게 SNS라든가 인터넷 동영상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죠. 그렇군요. 이게 캐롤라이나 리퍼하고 나가 바이퍼 페퍼 같은 고추 네. 품종 중에서도 특별히 더 매운 보통 청양고추보다 한 300배, 500배 정도 300배요? 맵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정도 이야기하는 굉장히 매운 고추를 이용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캐롤라이나 리퍼의 리퍼라는 말은 영어로 저승사자라는 뜻이고요. 네. 아까 나가 바이퍼 페퍼의 바이퍼라는 말은 독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품종 이름만 봐도 뭐 청양고추 이런 평화로운 이름에 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지독한 맛이 날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근데 이거를 먹고 챌린지를 하는 게 유행을 하다가 2023년에 미국의 한 10대 소년이 이것을 네. 먹고 몇 시간 후에 목숨을 잃었던 그런 그래요? 안타까운 사고가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맵다 보니까 이거 먹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몸이 힘든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어서 생명이 위험해졌던 사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금은 제조사에서 이 과자를 전부 다 철수하고 회수하고 판매도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판매를 중단했지만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된다는 점 저희 짚어드리는데 그런데 이 부분도 슬슬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신맛, 단맛 챌린지는 뭐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유독 이렇게 매운맛에 끌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매운맛은 맛이 아니고요. 네. 통증입니다. 통증이에요? 온도를 감지하는 겁니다. 온도를 감지하는데 TRPV1이라는 그 수용체가 있는데 네. 걔가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뜨겁게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통증이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게 되면 인간은 몸에서 뭐가 나오냐?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도파민이 나오죠. 네. 근데 이 도파민이 알겠지만 이게 쾌락 물질입니다. 근데 예. 이게 고통을 받았다가 기분이 좋았다가 해지는 건데 네.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수용체가
점점 더 강도가 약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렇게 사건이 났던 건 뭐냐면 너무 강한 자극이 오니까 뜨거우니까 뇌에서 너무너무 뜨겁게 인지해서 몸이 안 좋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거를 우리가 재는 지수가 스코빌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청양고추가 보통 4,000에서 한 12,000 정도 되고요. 우리가 일반 먹는 고추가 한 1,000 정도 됩니다. 근데 아까 저런 과자는 50만, 뭐 심지어 100만이 넘는 고추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먹으면 저희 이제 완전히 그 뇌에서 불이 완전히 붙는 거죠. 통증으로 그러니까. 느끼니까. 엄청나게 느낍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통증과 쾌락과 다시 반복되는 과정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챌린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익숙해집니다, 이거.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저희가 또 코너 속의 코너로 준비한 게 매운맛에 대한 속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게 사실이 맞는지부터 확인을 하나씩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알고 먹는 매운맛, 뭐가 뜰까요? 자, 불경기에는 매운 음식이 잘 팔린다. 아니, 이 얘기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실제로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경기라는 게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뭐 여행을 간다든지 좋은 소비를 못 하게 되죠. 그러면 가장 싼 가격으로 강렬한 소비를 뭘 할 것이냐. 매운맛이 그게 해당되는 거죠. 먹으면 쾌감이 오거든요. 고통과 쾌감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IMF 때 또는 우리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발달한 게 매운 라면들이 발달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핫소스들이 엄청나게 팔렸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지금 마라 열풍이 엄청나게 불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결국은 다 프랑스에서 타는 마음맛의 열풍은 관계가 확실히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 속설 짚어볼게요. 다음은 어떤 속설이 들까요? 자, 알고 먹는 매운맛 두 번째. 매운 음식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 아니, 저는 이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면은 들어보셨어요, 마이 씨는? 아니, 안 들어봤어요. 근데 진짜라면 매일 먹어야겠어요. 그 매운 음식 먹으면은 진짜 살 빠지면 저도 매일 먹을 것 같은데 어때요? 진짜 살이 빠질까요? 이게 이 의견을 좀 지지하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펜실베아 쪽에 있는 한 대학에서 13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음식을 좀 순한맛 먹는 거하고 매운맛 먹는 거 어느 정도나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를 촬영을 하면서 통계적으로 연구한 그런 연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긍정적이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매운 음식 먹으면 다이어트에 좋나 보다라고 해서 한참 매운 음식 많이 찾아내면서 먹었는데요. 그래요? 이게 이제 원리를 모르면 이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배가 부르다라는 감각이 느껴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천천히 먹는 게 포만감을 잘 느끼고 다이어트에 좋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으면 아무래도 매워서 빨리는 못 먹게 되니까 천천히 먹다 보니까 대략 한 10%에서 18% 정도 그 정도 좀 덜 먹게 되는 것 같다라는 것이 미국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저같이 한국에서 매운 거를 오히려 더 좋아하고 맛있게 먹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원리는 천천히 먹게 하는 원리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운 걸 먹으면 좀 천천히 먹게 된다. 좀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프닝 때 그러면은 퀴즈를 지금쯤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이 퀴즈입니다. 땡땡에서 한국의 매운맛을 따라했다고 하는데 이거는요, 정답은 바로 보여드리지 않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정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운 닭고기 막 볶음국수. 이 볶음국수는 쫄깃한 국수발의 얼벌벌한 매운맛과 고소한 참깨맛이 잘 어울려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3, 2, 1. 매워. 처음 경험해본 매운맛. 이게 진짜 매워요. 매워. 얼벌벌한 맛. 얼벌벌한 맛. 아니, 그럼 정답이 뭐예요? 이게 이제 민족의 매운맛을 좀 따라할 만한 나라가 따라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에서. 매운 닭고기 맛 볶음국수 뭐 이런 식으로 개발해가지고 내놓은 제품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좀 유명한 제품이 있었죠. 그 비슷하게 나온 제품입니다. 보면 이 디자인, 색상이라든가 앞에 있는 저 닭의 어떤 표정과 모습 이런 것도 사실은 한국 제품하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었죠. 조리법도 비슷한데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우리나라 조리법에서는 공식 조리법에서 물을 몇 숟갈 정도 좀 이렇게 남겨놓은 채로 이렇게 볶음국수를 만들어서 완성하는 게 우리나라 라면의 조리법인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물을 완전히 빼내고 정말로 다글다글하게 그렇게 볶는 방식으로 완성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먹어보지는 못했는데요. 먹어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 게 정말 맵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약간 좀 이렇게 맛있으면서도 매운 거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일단 매운맛이 먼저 치고 나오면서 강한 맛,
매움으로 일단 팍 기를 죽이고 보는 그런 맛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북한에서는요, 요즘 이 음식까지도 그야말로 매워졌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게 바로 평양식 거유입니다. 미밀면에 고춧가루. 살짝 매콤하면서도 좀 맛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맛있더라고요. 김정일 시대까지 그게 없었는데 예. 김정은 시대에 와서 그래서 없던 달에 그 양념이라는 게 나왔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면 색깔도 지금 새빨갛게 되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평양냉면까지 매워졌다는 거예요. 일단 맛이 평양냉면 드셔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냉면 엄청 좋아해요. 아, 그냥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먹어요. 무조건. 오. 그래서 친구도 그거 알면서 네. 제가 맛집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맛 없어요. 평양냉면? 알고 네. 보니 맞아요. 북한 평양 그 냉면이었어요. 아무 맛이 안 났다 그래도 어떤 게? 그냥 너무 물 같았어요. 아 그냥 물 먹는 것 같았다. 네. 그럼 그 이후로는 평양냉면 안 찾으셨어요? 네, 여기서 더 맛있다고 생각해요. 아, 더 그렇구나. 매운맛 네. 좀 더 있으면 더 맛있으니까. 네. 아니 근데 사실 평양냉면 하면은 슴슴한 맛으로 유명한데 예상과 달리 매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함경도의 함흥냉면 생각하시면 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함경도는 원래 맵게 먹었습니다. 또 제가 그 연변대학에 가서 얼마 전에 본 자료가 있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쓴 글이 있어요. 요즘 민족의 요리가 네. 매워지고 있다. 함경도 음식을 너무 좋아한다 인민들이. 네. 이러면 민족의 음식이 망가진다.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고난의 행군 이후에 그 북한 음식이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쫄깃해지고 재료가 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강한 맛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네. 그게 저쪽 연변 쪽하고 교류가 되면서 네. 연변에 요즘 그 북한 음식이 달라지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매워지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게 평양냉면에 넣는 소스라는 거예요. 저렇게 빨갛게 해서 먹는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다대기 있지 않습니까? 네. 다대기가 북한 음식입니다. 북한 문화인데 원래 그 음식 문화가 있었는데 저게 옥류관 양념장이에요, 실제로.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 그럼 북한에도 이렇게 불고 있는 매운맛 열풍, 그럼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이 매운맛의 상승세라고 해야 될까요? 얼마나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매운맛은 한 번 빠지면 뒤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원래 전국적인 요리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마라탕이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완전히 전국적이 됐고요. 일본도 카라이 문화. 근데 미국, 이 남미, 북미 쪽엔 전부 그 소스 문화.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인도계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매운맛은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운 음식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마이 씨한테 여쭤볼게요. 매운 거 맛있게 먹는 나만의 팁이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저는 처음 한국 왔을 때 떡볶이 먹었어요. 네. 그때 무조건 바로 옆에 있는 단무지랑 굴피스 그 무조건. 복숭아 맛 음료. 네, 맞아요. 예. 이렇게 단무지 이렇게 하면서 엄청 바로 좋아져요. 그렇구나. 단무지랑 같이 먹는 팁을 주신 건데 우리 박정배 평론가는 뭐 어떤 팁이 있을까요? 일단 그 매운 통증에 관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인지해 보면 네.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온도가 높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매운맛이 열이기 때문에 네. 차게 먹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쿨피스 말씀하셨는데 신 거랑 같이 먹으면 매운맛이 덜 느낍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매운맛에 너무 매울 때 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확산이 됩니다. 확산. 이 매운맛은 어디에 씻어지냐? 기름에 의해 씻어지기 때문에 기름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참 스트레스가 많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가 어려질수록 사람들이 매운맛을 찾게 된다는데요. 매운맛이 필요 없는 행복한 일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매운맛 열풍에 대해 세 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